안녕하세요. 비욘디 PD 최희선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비욘디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꿈이다라면서 편지를 남겨줬는데요. 어떤 편지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 동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입니다. 3년도 더 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미래를 그리며 꿈꿔오고 있는데요. 꿈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대하고 꿈꿔왔던 미래의 직업을 가지신 분과 생생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겨주었는데 답변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욘디 멘토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병원에 계신 멘토분들 모셔봤고요. 어떤 답변 주셨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를 지금 한 34, 5년 돼가고 있고요. 거의 어떻게 한평생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한 길만 파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잘 모른다고 할까요?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경우는 역시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치료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이겠죠. 특히 정신과 환자분들은 드러내고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를 하기를 좀 꺼리고 또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필요하면 약물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을 들어주는 경우가 아주 보람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현병 환자들을 많이 또 보고 있는데요. 조현병이 실은 이제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분열병이 워낙 그 병명이 주는 어떤 낙인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맸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중심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수고를 좀 했었는데요.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병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병명이 좀 위협적이고 겁이 나는 그런 정신이 분열된다 이런 말에서 조금은 낙인을 덜 찍는 그런 병명으로 바뀌게 된 데 대해서 제가 좀 역할을 한 게 좀 큰 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솔희입니다. 대구 동부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들었는데 우선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쁠 시기에 이런 질문을 취합해서 보냈다는 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느껴지고 대단하다고 참 느껴집니다. 우선 항상 이제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는 스스로한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까 제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야지 환자들도 훨씬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동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에 근무하는 교수고요. 반건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거고 또 학생들이 또 정신과를 생각하는 이유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작가가 될 자질이 없다는 걸 좀 중간에 깨닫고 의과대학에 와서 정신과를 하게 됐는데 정신과를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뭔가 이렇게 글을 쓰는 직업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또 보람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어떤 연구라는 작업 자체가 글을 쓰는 작업하고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사가 된 것도 다행이고 또 정신과 하는 것도 어릴 때 꿈을 좀 이렇게 이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이유에 맞는 그런 전공을 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환자들은 대개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제일 많거든요. 자기가 자책을 한다든가 또 어떤
감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감을 해주는 게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뭐 나는 남자인데 또 여성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연령층이 다르고 또 저 소아를 주로 보는데 아이들 마음은 진짜 알기가 어렵고 또 청소년은 또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최대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 직업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그만큼 보람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환자 진료하기 전에 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렇게 멘탈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취미 생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 어떻게 보면 해소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도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몰두를 하고 성취를 하게 되면은 뒤따를 기쁨 같은 것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힘들 때 자신만이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가지면은 충분히 의사라는 직업도 가까이 다가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돼서 경험해 보면 다 느끼겠지만 내가 건강해야 상대방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거라서 정신과 의사는 최대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자기한테 맞는 취미를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일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동료 정신과 의사들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사실 내가 잘 알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동료 정신과 의사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경험도 공유하고 또 계속 같이 공부하고 그런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지금은 정신과가 그 정신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진료 형태가 주 진료 형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는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클라우딩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신의학에도 도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쪽이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미리미리 그 생체 신호를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에 많이 놓여 있다. 또는 뭐 우울한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다. 또 조만간 뭐 우울병에 걸릴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줘서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하라든지 앞으로 우울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으니까 뭐 생활 습관을 바꾸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실시간에서 정신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약을 할 시대는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실에서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과학의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정신과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여러분 화이팅! 꼭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대구 동부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진짜 정신과 후배가 돼서 나중에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그때 혹시 기회가 되면 저를 만나면 옛날에 그런 얘기 해주셨다라는 걸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